5월 8일 월요일 KNN 뉴스입니다. 석유왕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는 수백조 원대 대규모 개발 사업에 국내 대기업의 참여가 가시화되면서 제2의 중동 특수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네, 부산의 수소와 금융, 경남의 방산과 원전 등 지역에서도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사우디 진출을 위한 물밑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우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에만 의존하는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신산업 유치와 거대 스마트시티 조성 같은 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우디 비전 2030입니다. 지난해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수백조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진출을 노리는 건 대기업만이 아닙니다. 지역에서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사우디와의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투자 유치를 관장하는 금융기업 FCC가 최근 부산 코렌스 그룹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 인프라를 원하는 사우디 측이 코렌스의 수소 연료전지 기술력을 보려고 직접 찾아온 겁니다. 업무 협약을 맺고 투자 유치를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사우디 진출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BNK 금융지주를 포함한 시중은행들이 사우디로 진출해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반대급부로 사우디 은행들의 유치도 추진 중인데 부산 문현금융단지 입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과 잠재력을 확인하고 돌아가고 5월 달쯤에 다시 한번 사우디를 방문해가지고 사우디 쪽에 있는 기관들과 다양한 업무를 협약할 예정에 있으며 사우디 왕세자 방한 당시 방산 협력도 강조했던 만큼 경남의 주력인 방산과 원전 산업의 사우디 진출 여부도 주목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실종된 아들이 45년 만에 부모를 찾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모습도 많이 바뀌었지만 유전자 등록제도 덕분에 아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남성이 가족 대기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70대 어머니는 남성의 팔목에 흉터가 있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팔목에 흉터를 확인한 뒤에야 아들임을 확신한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 여기 있네 좀 있네. 아유 맞네 내 새끼 맞네. 지난 1978년 12월 지적장애를 앓던 9살 정모군은 창원에 집을 나와 실종됐다 45년 만에 부모를 만났습니다. 정 씨 아버지는 지난 3월 장기 실종자 발견을 위한 유전자 등록 제도를 알게 됐고 이후 경찰서를 방문해 유전자를 채취했습니다. 정 군은 실종 뒤 보호시설에서 45년을 살아왔습니다. 정 군의 부모는 삼형제 가운데 실종된 큰아들의 소재를 1, 2차 유전자 대조 끝에 확인한 뒤 지난 4일 다시 만났습니다. 정 군은 보호시설 입소 뒤 그동안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장애를 앓고 있는 큰아들과 제외한 노부모는 반가움과 슬픔이 교차합니다. 자식인데 또 똑똑한 자식보다는 더 딱하잖아. 더 불쌍한 마음이 있고. 제일 처음에 잊어버렸을 때도 똑똑한 자식이 나왔으면 제가 그렇게 안 미쳤었어요. 경찰은 지난 2004년 시행된 유전자 등록 제도를 통해 모두 707명의 실종 가족을 찾았습니다. 찾지 못한 가족이 계시다면 이번 사례를 계기로 희망 포기하지 마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적극적으로 유전자 등록 제도를 활용해 주시면 45년 만에 아들을 찾은 70대 부모의 마지막 소원도 아들의 건강이었습니다. 어서 좀 나아져가지고 엄마 품으로 오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고 그 기분밖에 안 없지 뭐 다른 말이 어디 뭐. KNN 김민욱입니다. 부산 영도 스쿨존 사고 이전부터 관할구청은 단속 차량을 이용해 꾸준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화물차나 지게차가 단속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게차에서 떨어진 1.5톤 화물에 깔려 초등학생이 숨진 부산 영도 스쿨존 사고. 주민들은 사고 전부터 주기적으로 하역 작업이 이뤄졌다고 말합니다. 가끔 가다 가면서 주로 긴 하역 작업을 했어요. 2021년 10월부터 스쿨존에서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구청은 이동형 단속 차량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데 최근 이 지역에서 화물차나 지게차가 단속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출근해 단속에 나서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지만 하역 작업은 주로 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동식 차량은 9시부터 이제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작업 시간이 그 전이었으면 단속이 안 되지 않았겠습니다. 현실과 단속이 겉돌자 영도구청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전 8시부터로 1시간 당기기로 했습니다. 사고 난 요 지역만 도는 거네요? 지금 사고 나서 이쪽에 지금 공항고등학교 쪽입니다. 구청 전체에 단속 차량이 단 2대뿐인 상황에서 사고 스쿨존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오는 7월에나 설치될 예정입니다. 영도구청은 사고 스쿨존에 14톤 트럭이 시속 80km로 충돌해도 견딜 수 있는 차량용 펜스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사고가 난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내일 영도구청에서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숨진 황해서양을 기리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국비 지원이 갈수록 줄면서 부산시가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7월부터는 영세상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맹점 매출액별로 캐시백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만에 가입자 110만을 돌파한 동백전에는 10% 캐시백이 큰 몫을 했습니다. 100만 원 사용 때 월 10만 원을 돌려받고 소득공제 30%까지 혜택은 컸습니다. 하지만 출범 이듬해부터 혜택이 계속 줄다가 캐시백 중단 사태까지 빚었고 이후로도 계속 바뀌다 지금은 30만 원 사용에 5% 캐시백으로 확 줄었습니다. 원인은 줄어든 국비입니다. 동백전 예산은 2021년 1,600억 원에서 지난해 2,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국비는 계속 줄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 12가 전체의 70% 이상을 충당했는데요. 올해는 그 12마저 줄면서 규모가 지난해 예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부산시는 줄어든 예산으로 최대한 혜택을 주겠다며 동백전 개편에 나섰습니다. 7월부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 매장은 5%에서 7%로 캐시백을 늘리고 30억 이하는 5% 유지, 30억 이상은 캐시백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행안부 지침에서는 이 가맹점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지침입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가맹점은 유지하되 캐시백은 제공하지 않는 그런 방안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가맹점에서 자체 선할인 등을 제공하면 최대 19%까지 캐시백 같은 혜택을 주는 동백전 플러스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결제의 20%가 넘는 주유소, 마트, 병원에서 캐시백이 사라지고 가맹점 부담이 느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 제한한다는 업체가 사실은 많은 그 부분의 동백전 그 발행액을 차지했거든요.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없애면은 이제 동백전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좀. 동백전 캐시백 차등 정책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해저 안반에서 자란 미역을 전통 방식으로 감아 올리는 돌미역 채취 작업이 한창입니다. 1년에 이맘때만 볼 수 있는 거제 통영의 견내량 돌미역 채취 현장을 김동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통영과 거제를 가로지르는 바다 견내량입니다. 수심이 깊고 물살 세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어선 수십여 척이 닷을 내리고 긴 장대를 넣어 미역을 감아 올립니다. 1년에 단 한 번, 한 달 동안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최고 낮습니다. 5월 1일부터 지금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안반천이대가 가면 막 바다 잠수부로 이어보면은 전체가 막 미역밭입니다. 해저 안반에서 자란 돌미역은 전통 방식인 트리대를 사용해 감아 올립니다. 견내량 인근 거제와 통영의 어선 50여 척이 동시에 채취 작업을 벌입니다. 견내량에서 건져 올린 자연산 돌미역입니다. 줄기가 굵고 길이가 3m나 됩니다. 무르지도 질기지도 않은 최상품 돌미역입니다. 건져 올린 미역은 잘 다듬어 사흘가량 햇빛과 바닷바람으로 공을 들여 건조시킵니다. 이 햇볕에서 말라는 거하고 가공 미역하고는 딱 틀립니다. 먹어보면. 자연 건조하면 이 미역은 자체는 진짜 쫄깃쫄깃합니다. 그러면 끓일수록 육수가 많이 납니다.
전국으로 유통되는 견내량 돌미역은 재고가 없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전통 방식의 견내량 미역 채취는 지난 2020년 국가 중요업 유산으로 선정돼 보존 사업이 한창입니다. 꾸준한 생태계 조사 및 생육 환경 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제시와 통영시는 어업 유산인 견내량 미역 채취를 보존하기 위해 미역 어장 보호와 어업 유산 가치 교육, 홍보 책자 발행 등 지원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부산교육대와 부산대 사범대 통합 논의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부산대가 부산교대에 글로컬 대학 공동 응모를 제안한 건데요. 부산교대 학생들과 총동창회가 졸속으로 논의를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부산교대 재학생들과 총동창회가 피켓을 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통합 논의 철회하라. 한쪽에서는 투표를 거부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줄도 길게 늘어섰습니다. 학생들은 부산대 사범대와 부산교대의 통합 논의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냥 교사라고만 뽑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초등교사가 부족할 때 중등, 유등에서 다 뽑아서 쓸 수 있고 거기서 그냥 효율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교육의 질 맞춤형 교육을 강조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글로컬 대학 사업은 정부의 지역대 살리기 정책으로 선정될 경우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받는데 신청 기한이 이번 달 말로 임박했습니다. 부산대는 지난달 부산교대에 글로컬 대학 공동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두 대학의 통합을 의미하는데 국립대가 통합해 글로컬 대학에 지원하면 지원금이 1.5배로 늘어 5년 동안 1,5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부산교대와의 통합을 통해서 혁신적인 종합교원 양성 체제를 구축을 하고 이제 전공 간의 벽 허물기라든지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활성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교대는 학생들에게 통합 제안 논의와 투표에 대한 메일을 보냈고 이 과정에서 재학생과 동창회가 거세게 반발한 것입니다. 2021년, 2022년 2년간에 걸쳐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없는 계획이다 해서 우리 교육대학은 반대한다. 또 교육 원리상으로 생각해도 반대한다. 부산교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컬 대학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일 설문조사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당분간 갈등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지역 시민사회에 큰 반발을 불러온 창원도심 주한미군 소총사격장 건설 공사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창원시는 미 8군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시설 공사는 일시 중단했으며 산사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사만 신속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안전을 위해 확장 공사 중단이 아닌 사격장 영구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시찰단을 파견할 계획인 가운데 정의당 부산시당과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번 시찰이 급작스레 정해진 점을 봤을 때 오염수 방류를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찰단 파견을 즉각 취소하고 시민안전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열정페이 논란이 벌어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책방 자원봉사자 모집이 철회됐습니다. 평산책방은 자원봉사자 모집을 철회하는 대신 필요한 공익사업이 있을 경우 재단 회원을 상대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산책방은 이달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자원봉사자 모집을 공고한 뒤 열정페이 논란 등이 불거졌습니다. 세계적으로 SMR, 즉 소형 모듈 원전 개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글로벌 SMR 허브 구축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창원 마산하포구 최형두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2035년까지 최대 63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SMR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전문가 토론과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뉴욕 자유의 여신상과 같은 남해안에 랜드마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실국 본부장 회의에 참석한 박완수 도지사는 남해안 관광개발과 함께 남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와 관련해 지역별 해제와 함께 개별 사업과 관련한 해제도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오랜만에 계절의 여왕다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을 즐길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낮 기온이 껑충 뛰면서 내륙 지역은 27도까지 올라서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에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2도 선으로 출발했던 거창은 6도 선으로 올라서겠지만 여전히 꽤 쌀쌀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역시 오늘보다 4, 5도 정도 높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 24도, 거제는 23도, 밀양과 창녕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23도, 양산은 27도가 예상돼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부산과 거제 동쪽 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는 없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소폭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